저는 그날 화면을 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요양원 상담실 모니터에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고개를 푹 숙인 채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언제 찍힌 건가요? 제가 물었지만 원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 시각은 새벽 3시 12분. 저는 그때 집에서 자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울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 혼자. 어머니가 왜 우셨어요? 원장은 고개를 살짝 돌렸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가끔 그러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 말투가 너무 익숙했습니다. 마치 그럴 수도 있다는 투. 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어머니 옆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다른 영상도 볼 수 있나요? 그건 좀 어렵습니다. 원장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느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걸. 그날 이후 저는 요양원을 자주 찾았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밤에 무슨 일 있었어요? 하지만 어머니는 고개만 저으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어. 괜찮아. 그 말투가 너무 단호했습니다. 평소엔 기억이 가물가물하셨는데 그날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저는 복도를 걸으며 직원들을 관찰했습니다. 김미정 씨가 지나갈 때 저는 다가갔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 방에 무슨 일 있었나요? 미정 씨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저는 야간 담당이 아니라서요. 그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그럼 누가 담당이었어요? 그건 원장님께 여쭤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다시 원장. 저는 답답했습니다. 복도 끝에서 한 어르신이 저를 보고 계셨습니다. 최말순 할머니. 어머니와 같은 층에 계신 분이었습니다. 할머니, 혹시... 말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원장실 앞에 섰습니다. CCTV 영상을 전부 보고 싶습니다. 조상훈 원장은 난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손님, 개인정보 보호 규정상 제 어머니 방 앞 복도 영상이에요. 당연히 볼 권리가 있습니다. 원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잠시만요. 그는 직원을 불렀습니다. 박기석 씨, CCTV 관리 담당이었습니다. 기석 씨는 모니터 앞에 앉아 영상을 틀었습니다. 새벽 2시 50분부터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3시 10분, 화면이 끊겼습니다. 왜 끊긴 거예요? 시스템 오류인 것 같습니다. 기석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3시 15분 이후는요? 다시 화면이 이어졌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비어 있었습니다. 이분이 사라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가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기기 문제로. 저는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정확히 어머니가 우셨던 그 시간대. 이분이 공백이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정확했습니다. 저는 그날 밤 요양원에 남았습니다. 원장은 말렸지만 저는 고집했습니다. 어머니 곁에서 하룻밤 있겠습니다. 방은 조용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찍 주무셨습니다. 저는 복도로 나왔습니다. 새벽 2시, 복도 끝, 직원실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문틈으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일은 절대 말하면 안 돼. 조상훈 원장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보호자분이 계속 묻고 있잖아요. 김미정 씨였습니다. 모른다고 해. CCTV도 끊겼고 증거 없어. 그래도 뭐야?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 침묵.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분 괜찮으시겠어요? 지금은 괜찮아. 넘어가면 돼. 문이 열릴 기척이 들렸습니다. 저는 급히 복도 모퉁이로 숨었습니다. 원장과 미정 씨가 나왔습니다. 그들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떨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숨기고 있는 걸까? 다음 날 아침, 저는 최말순 할머니를 찾았습니다. 할머니, 제발 말씀해 주세요.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순 할머니는 한참을 망설이셨습니다. 내가 봤어. 뭘 보셨어요? 내 어머니. 그날 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방문을 가리키셨습니다.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 그래서 나가봤지. 어떤 소리요? 울음소리. 아니, 신음 같은 거.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내 어머니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 쓰러져 있었다고요? 응. 혼자 화장실 가려다가 넘어진 것 같았어.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때 미정 씨가 왔어. 급하게 어머니를 부축해서 방으로 들어갔지. 그럼 그게 다예요? 아니. 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정 씨가 나를 봤어. 그리고 말했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마세요라고.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왜요? 왜 숨긴 거예요? 시설에서 사고 나면 책임 문제가 생기니까. 신고 들어오면 조사받고 평판 나빠지고. 할머니의 눈이 슬펐습니다. 그래서 CCTV도 지운 거야. 그 2분, 저는 다시 원장실로 갔습니다. 원장님, 저 다 알아요. 조상훈 원장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뭘 안다는 건지, 어머니가 넘어지신 거, 그리고 그걸 숨긴 거. 원장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사고 처리하려면 복잡해집니다. 보호자 동의도 받아야 하고, 보험도 들어가고. 그래서 덮으신 거예요? 덮은 게 아니라. 그럼 뭡니까? 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르신께서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다치지 않으셨고, 괜찮다고. 저는 어머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그날 넘어지신 거 맞죠?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미안해서. 뭐가 미안해요? 어머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내가 말하면 너한테 짐 될까봐. 또 걱정시킬까봐.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저는 며칠 뒤 다시 CCTV 영상을 요청했습니다. 이번엔 복구된 파일이었습니다. 박기석 씨가 몰래 건네준 것이었습니다. 화면 속 어머니는 복도에 쓰러져 계셨습니다. 김미정 씨가 달려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괜찮아. 어머니는 일어서려 하셨습니다. 병원 가셔야 해요. 아니야. 괜찮아. 딸한테 말하지 마. 하지만, 제발, 그애 힘들어. 나 때문에 더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아. 화면 속 어머니는 울고 계셨습니다. 미안해. 내가 짐이 돼서. 그 목소리. 저는 화면 앞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힘들까봐, 제가 걱정할까봐 혼자 참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후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기 시작했습니다. 요양원이 문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김미정 씨도 조상훈 원장도 진짜 문제는 저였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걱정하게 만든 건 제가 충분히 곁에 있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정아, 너 요즘 자주 오네. 네. 앞으론 더 자주 올게요. 어머니는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괜찮아. 너 바쁜 거 아는데. 아니에요. 제가 오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어머니의 눈가가 또 붉어졌습니다.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진심은 잊히지 않는다는 걸,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전해진다는 걸, 그리고 후회는 늦기 전에 해야 한다는 걸.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는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화면 속 그 울음이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한다고, 미안하다고 말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이제까지 하루의 쉼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